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생존부동산 강의 제1장 대출규제 총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교재가 없으셔도 영상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쇼킹부동산은 앞으로 생존부동산 강의란 이름으로 시리즈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청약제도와 부동산 세금, 부동산 규제, 투자 방법과 가격 전망 방법까지 성인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영상들은요, 저희 쇼킹부동산 자료실 생존부동산 강의 리스트에 저희가 올려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쇼킹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재생 목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장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출 규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규제 DTI, DSR이 있는데 딱 DSR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대출 규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주택수에 따른 규제,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교재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LTV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LTV 규제 다들 알고 계시죠? 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LTV 규제가 만약에 40%다. 그럼 9억 주택의 최대 대출 한도가 3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LTV 규제는 왜 있을까? 자산 가치의 과도한 하락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고가주택 수요 억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TV 비율은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지역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먼저 투기 과열 지구, 가장 과열이 심한 지역이죠. 여기는 LTV 비율이 40%가 적용됩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한해서요. 자, 그런데 9억 이하 주택은 40%가 적용되는데 9억 넘어가는 11억 주택, 12억 주택은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0% LTV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크게 하락하겠죠. 자, 그리고 15억이 넘어가 버리면 아예 대출이 한 푼도 되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15억 초과분에 대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예 대출 취급 자체가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주택의 최대 대출 한도 얼마나 나올까요? 먼저 9억 이하분은 LTV가 40%가 적용되고요. 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네. 그래서 3억 6천 플러스 1억 2천만 원에서 총 4억 8천만 원이 대출이 됩니다.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죠.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가 50%가 적용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10억 초과가 돼도 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투기과열지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 10억 주택의 최대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 봤더니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돼서 4억 5천, 1억 8천 더해서 6억 3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좀 가격 차이, 대출 가능 금액이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LTV 규제가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해서 LTV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모든 대상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서민 실수요자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 서민 실수요자 범위도 확대가 돼요. 일단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억 미만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떤 주택을 사야 이 LTV 규제를 완화해 주냐? 9억 이하까지,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이하까지 최대 4억 원의 한도로 대출해 주는데, 6억에서 9억 주택은 50% LTV 규제를 적용해주고 6억 이하분은 60%까지 해주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억에서 8억 주택은 60%, 그리고 5억 이하분은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도 4억 원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출 효과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 교재 111페이지 생활 안정자금 대출 규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대출 한 푼도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당연히 LTV 한도 꽉꽉 채워서 대출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대출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요, 주택 구입담보대출이에요. 그럼 구입한 주택의 대출은 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요, 이제 2018년 9.13 대책 때 크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1년에 연간 대출 한도도 동일 물건별 주택 한 채당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 않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미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대출 규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DSR과 신 DTI가 많이 언급되는데 신 DTI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대출 제한 요소로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 비율이 40%를 안 넘게 조정을 하자 이런 대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주택담보대출 금액 100만 원을 상환하고요. 기타 대출의 이자와 원리금으로 50만 원을 상환해요. 그래서 연으로 따져봤더니 1,800만 원이나 나가네. 그럼 이 사람의 DSR 비율이 얼마일까? 36%입니다. 자, 그런데 DSR에 반영되는 원리금 산정 방식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매월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외의 대출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의 대출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세대출이나 아니면 신용대출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것에 대한 산정 방식은 좀 다릅니다. 먼저 전세대출은요, 이자 부담 금액만 포함이 돼요. 원금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요, 이자 플러스 원리금 산정 방식이 대출 총액의 10으로 나눠서 원금을 상환한 것처럼 계산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 대출 등은 1년간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종이호랑이란 이야기를 듣던 이 DSR 규제는요, 올해 4월 29일 날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적용 범위는 늘리고요, 기준은 더 엄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요, 전 규제 지역 6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이 DSR 40%가 적용이 되고요. 신용대출은 1억만 초과해도 DSR 규제에 자동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DSR 반영하는 원리금 산정 방식 중에서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7년,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신용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7월 1일 이전에는 1천만 원이었다면 자, 올해 7월 1일부터는 1,428만 원,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DSR 강화 방안이 시행되고 대출이 줄어들었을까요? 7월 1일부터 강화가 됐잖아요. 자, 7월 1일 날 대출 줄었나 안 줄었나 봤더니 오히려 대출이 6월보다 5조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자, 저금리 상황에서 한계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조 이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대출 규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대출 억제책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낮고요. 또한 원리금 상환 방식을 20년에서 뭐 30년, 35년으로 늘리다 보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차주 단위 규제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끌었으면 그것도 규제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신용대출 규제입니다.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신용대출 금리가요, 2%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신용대출 1등급 금리가 1.99%까지 갔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된 일이 있었어요. 자,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과 은행 간의 대출 경쟁이 붙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자산 투자에 나섰고,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못해서 작년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제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했다면 바로 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연소득 범위 이내에 대출 한도를 축소를 추진하고 있고 이 금융권까지 좀 당분간 강력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택수에 따른 규제입니다.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요.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요.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가능한데 규제 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및 전입 조건으로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입 가능 기간이 6개월 이내요. 굉장히 강력하죠.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합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실제 들어갈 집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다주택자들은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수에 따른 규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입니다.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전세 거주할 돈 갭 투자하고 전세 대출 받아서 쓰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무주택 갭 투자를 위한 규제입니다. 나는 전세 살면서 무주택으로 갭 투자하는 사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0대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월세 살면서 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이런 규제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전세 대출 규제 첫 번째는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됐습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자는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대출도 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주택 시장이 안 잡히고요. 9억 이하 주택의 풍선 효과가 많이 부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자 또는 보유 예정자는 신규 전세대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또한 전세대출 이용 중에 갭 투자를 할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회수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생존부동산 강의 1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 들어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자, 생존부동산 강의만 잘 이해하시고 복습만 잘하셔도 어디서 부동산 도사 소리 들으실 겁니다. 자, 이 복습은요, 교재를 좀 반복해서 보시거나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기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생존부동산 강의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 꼭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자료실과 쇼킹부동산 서적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